네, 반갑습니다. 10월 23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무주택을 바라보는 이 사회적인 폭력, 사회적인 폭력. 좋은 글씨라는 책 잠깐 가지고 와봅니다. 읽은 지 오래돼서 잘 기억은 안 나서 잠깐 검색을 해봤어요. 음, 누가 나왔던가요? 데미무어가 나왔던 영화였던가요? 음, 간음을 뜻하는 어덜터리를 새기고 살아가는 여성. 사실 이거 에러 영화 같이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지 싶어요. 당시의 분위기는 어둡고 준엄한 청교도 사회의 모습이었다.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회적인 폭력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책으로 보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헤스터 프린 여기 낳죠. 예. 불륜으로 인해서 낳게 되는 아이, 그리고 그 불륜의 상대자 목사 딤스테일. 헤스터는 그 당당하게 잘 살아갑니다. 사회적인 지탄을 받지만, 하지만 목사는 들키지는 않았지만 내적 괴로움으로 인해서 피골이 상접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집니다. 결론은 좀 이렇게 목사가 좀 비참한 제후를 맞이하게 되면서 끝이 나는데요. 이 사회적인 폭력, 이것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연끌을 한다는 것은 딤스테일 목차처럼 세평은 괜찮을지 몰라요. 하지만 큰 짐을 안고 살아간다. 삐쩍 말라가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딤스테일 목사. 이런 것과 얼추 대비되는 것 같아요. 뭐 혹은 뭐 무주택자라는 멍에 덮어 씌워버립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폭력이죠. 사회적인 폭력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뭐 헤스터처럼 당당하게 또 앞을 또 개척해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빚을 많이 지고 연끌을 하고 이런 것이 요즘 젊은 세대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많이 내몰리는 것 같아요. 아니면 사실 답이 잘 안 보이거든요. 부자들 당했다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몇몇 뉴스 더 있었는데요. 좋은 글씨를 가져오느라고 뉴스는 내일 앞자락에 다시 살짝 붙이도록 할게요. 사실 뭐 조세 감면 혜택이 고소득층에 쏠렸다. 비싼 집들, 뭐 종부세부터 시작해서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혜택이 주어지니까 고소득자들이 많은 주담대를 내서 투자에 뛰어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고소득자의 주담대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투자 여건이 좋지 않다는 뜻이다. 설명은 좀 이상해요. 뉴스 설명은 좀 이상합니다. 아무튼 저소득층, 중소득층, 소득 하위권 사람들은 대출을 거의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 살기도 박박해서 빚내서 집 사기 쉬운 환경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소득층 조세 혜택, 대출 쏠림 현상 발생, 고가 아파트 상승으로 이어졌던 시장이었고요. 중저소득층은 대출을 많이 늘리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격대의 아파트들은 크게 빛을 발하지는 못했고요. 자, 근데 키 맞추기 한다고 근래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뭘로 키 맞추기를 할까요? 입으로 키 맞추기가 되나요? 키 맞추기도 돈으로 해야 됩니다. 돈으로. 근데 많은 대출을 내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 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 30% 폭락, 50% 폭락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쿠팡 관리 댓글 한 번씩 보시고 링크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매도 물량 46,600개. 요 삐쭉 치솟아 올랐을 때는 41,000개를 한 41,300까지 가곤 했었는데요. 그거는 이후에 다른 흐름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21년과 제가 닮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매도 물량이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다가 밋밋하다가 다시 증가세. 과연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 살짝 제가 좀 전에 방송 찍기 바로 직전에 뉴스를 받는 부분 중에서요. 둔촌주공 관련 뉴스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대출이 잘 안 나오니까 입주가 좀 힘들어지죠. 그러면 내년에 입주하지 뭐. 내년 되면 돈 풀어줄 거잖아. 그 뉴스 바로 아래쪽에 정부 당국에서 DSR 관리 강화 방안을 그대로 내년까지 유지해 나가겠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말인즉슨 내년에도 대출 환경이 쉽지 않다. 내년에 왜 대출 환경이 쉽지 않냐?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많이 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대출 내고 있는 것들은 내년 대출을 땡겨 쓰고 있는 것이다. 뭐 아파트 30년 주담대로 산다.
뭐 이렇게 치면은 30년 미래를 땡겨오는데요. 뭐 내년 대출 땡겨오는 것쯤이야 하고 지금 또 땡겨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계속해서 대출 환경은 여의치 않을 수 있다. 전세 거래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던 부분 계속 우려스럽다고 말씀을 이어가고 있고요. 자, 아파트 거래량 대구 2,000건, 1,600건, 다시 2,000건, 2,000건 혹은 그 2,200건까지. 자, 요때하고 견주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2,200건까지 거래량이 나올 수 있는 움직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고가의 아파트들의 움직임은 그닥 없다. 뱃머리? 예. 건당 거래대금 빠지고 있고요. 자, 이게 상고하죠. 이 상고하저가 안 될 수 있다라는 그 우려 섞인 말씀을 제가 종종 드리고 있네요. 자, 저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좀 올라가고 고가 아파트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거래 가격 확인해 볼게요. 월드마크 웨스트엔드 69평, 69평이 10억 9천입니다. 아마 뭐 조망이나 이런 이슈들도 아마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창 때 17억까지 갔던 것이 고점 대비 37%. 이것이 만약에 서울이었다면 와, 이것이 막 전고점을 돌파했다고 치면 한 20억쯤 갔다고 생각하면 지방의 고가 아파트들은 그렇게 힘을 발하지 못했다. 만촌 3정 그린코 에듀파크 많이 떨어졌을 때 8억. 아마 이거 뭐 직거래였거나 그렇지 싶어요. 그래도 그 외의 가격들도 보면 한 8억 중반까지 떨어졌던 가격들이 10억 중반까지 올라왔다. 한 2억 정도 올랐다. 1억, 2억 정도 그렇게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요. 아주 고점, 아주 고점들, 너무 화려했던 고점들 다 회복하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고점 대비 고가의 아파트가 37%씩 빠져있는 모습. 저가의 아파트들 좀 더 힘든 길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8.4억, 8.3억 언제 구경할 수 있을까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추석 2차 이편한 세상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그 급이 비슷해졌네요. 연식도 무시 못하는 것 같습니다. 버머사원 포레스트 7억 8천 신축의 모습 남산 롯데 센트럴스카이 7억 6,900 8억 3천 언제 나오나요 정말. 수성 알파시티 동아 IBC 가격이 계속 비슷한 흐름이죠. 아주 고점일 때 11억 3천 그 이후에 꺾였다가 큰 변화 없는 것들이 사실 더 많더라. 10년 지나면은 40%는 올라줘야지 그 본전입니다. 대출을 한 60% 정도 냈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근데 지난 10년간 대구 아파트 상승률이요 평균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은 한 2배 정도는 2배 혹은 2.5배 막 이렇게 올랐던 것 같은데 그 격차가 좀 많다 그런 느낌은 듭니다. 그러면 키 맞추기를 한다. 그 지방이 올라가려면 대출이 많이 풀리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 환경이 아니죠. 대출 규제는 전국으로 가는데 지방만 대출을 풀라? 그것도 조금 이상하죠. 규제를 할 때야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는다든지 투기 지역 이렇게 묶는다든지 해서 그 대출할 수 있는 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별화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 방법이 통하지 않을 만큼 규제는 사실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폭등이 사실 일어나려면 그 대전제 조건은 무차별적인 규제 해제 그것이 금리 인하기와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텐데요. 규제 사실 다 풀려 있습니다. 지금 대구 조정지역 있나요? 투기 과열지구가 있나요? 투기 지역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기껏 이야기하는 것이 양도세 아니다 양도세가 아니고 취득세 3주택부터 8% 이렇게 적용되는 부분들 있죠. 취득세만 깎아줘도 살 건데 근데 지금 금융 규제 현황이 어떤가요? 네, 다주택자한테 대출을 아예 안 내줍니다. 그렇습니다. 상윤화정 파크드림 43평 4억 9천 분위기 안 좋을 때 1, 2, 3층과 4층이 동급으로 묶이기도 합니다. 이 8억 천까지 갔었어요. 고점 대비 40% 하락. 연식도 이제 15년 차. 패스골드파크 어느덧 20년 차 다 돼갑니다. 이름 좀 날렸다는 아파트들. 네, 그 단세 연식이 20년 차가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가격대 4억대, 5억대 가격이 조금 많이 눈에 띄고요. 죽전역 동서프라임. 이것도 많이 애먹였던 그 아파트 맞은 것 같습니다. 죽전역 동서프라임이 아마도 인터블고, 라비다,
뭐 그런 이름이었지 않습니까? 예, 공사도 막 뒤늦게 되고 아무튼 그러면 천만 다행이었죠. 예. 대공령 화성파크 드림 3억 8천. 약간 선 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 가격이 3억 중반대 하던 것이 이렇게 많이 치솟아 오르기도 했습니다. 저것이 이 분위기로 이어가느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방산타운 28년차 43평 3억 7천. 이것도 보면 근래에 들어서 약간 선 넘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왜? 키 맞추기 갈 거니까. 키 맞추기 갈 거니까 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축전적인 더블 거랍이다. 31평 3억 4천. 2025년차밖에 안 됐습니다. 나홀로 이런 느낌이죠. 나홀로 이런 느낌. 자, 그 외에 평당 1,000만 원대 아파트들 가볍게 눈으로 살펴보시고요. 오히려 평당 1,000만 원대 아파트보다 이런 것들이 더 선호받는 것 같습니다. 4하고 동네에서 힘 좀 쓴다는 그런 신축 혹은 준신축 그런 아파트들이 오히려 지금은 사람들이 조금 더 몰리는 것 같습니다. 뭐 신혼부부들 뭐 3억 4억 대출 쉽게 생각합니다. 그거 아니고 또 사실 답도 없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신혼 시작하는데 뭐 30년 차 아파트 애 낳고 조금 키우다 보면요 인근에 학교가 없어질지도 몰라요. 제가 그 어린이집 뭐 근막 5년 10년 사이에 한 3분의 1은 사라졌을 거예요. 향후 10년은 초등학교 3분의 1이 사라져도 시원치 않을 그 정도의 인구 감소를 정통으로 두드러 맞는 것이 초등이다. 또 그 이후에 또 5년 또 10년 지나면요 중등도 정통으로 두드려 맞습니다. 영남고 이런 이전 이슈 왜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까? 과거 화려했던 상인동의 영광을 좀 뒤로 하고 뭐 학원이라든지 상점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상권들이 월성동 쪽으로 많이 옮겨갔죠. 그러니까 학교도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옮겨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20년 30년 후에는 또 한 30년이 지나고 나서 또다시 학교를 옮겨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을 때 그때는 학교를 옮긴다 아닙니다 이런 개념보다는 학교가 존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또 30년 후인 것 같습니다. 너무 멀리까지 봤나요? 네, 50%, 40%막 떨어지는 것들 맞죠? 저가 아파트들 처참합니다. 기본 뭐 30% 후반, 40% 이렇게 우습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뭐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파트 무조건 우상향이니까 그런 이야기도 쏙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전세 거래가 지금 맞죠? 9월 달만 접어들어도 전년동을 대비 한 500건 정도 부족하거든요. 거래 신고는 지금 한 95% 이상 되었을 건데요. 물론 뒤늦게 한 20% 정도 더 신고되면은 그래봐야 한 1,300건대 거래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군 그런 것들을 앞두고 이렇게 이사를 가거나 하면은 아마 이때쯤 되면 아마 이사가 이제 거진 끝났을 거예요. 그러면 범사만삼에 전월세가 얼마나 빠졌을까 또 한번 찾아볼 때가 되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그런 거 만들려면 정말 눈알 빠지게 이 자료를 조사하고 해야 되는데 안 봐주시니까 자꾸 못 만드는 것 같습니다. 뭐 댓글에 뭐 전세 가격 뭐 월세 가격 지금 폭등하고 있는데 이런 글이 달렸길래 그냥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게 사실과 다른 내용이거든요. 뭐 비싼 월세가 조금 더 거래된다 할 수는 있겠지만 이 평균적인 모습을 봤을 때 월세 가격 평균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정도의 모습입니다. 뭐 서울도 지금 전세 가격이 조금 약세로 접어드는 흐름을 보이죠. 서울 전세 물량 3만 건이 넘어서고 있거든요. 근래 들어서 서울은 매도 물량만 폭증한 것이 아니고 전세 물량까지 폭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구는 아직까지 전세 물량이 폭증하는 모습은 아직까지는 보여주고 있지 않는 것 같네요. 시청 감사합니다.